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쌤조학 조울입니다. 쌤조학은 통합과학적인 관점에서 건강 100세의 삶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지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진지하게 얘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대상포진입니다. 이미 1편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대상포진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되며 왜 대상포진으로 인해 가지고 통증이 그렇게 심한지에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상포진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수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원 이름이라는 것도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왜 우리가 어릴 적에 수두 예방접종을 했는지, 그 수두 예방접종을 한 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비활성화에 대한 얘기와, 그게 활성화됐을 시에는 우리 몸은 어떤 반응을 보인다는 것도 여러분께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리고 포진과 대상포진에 대한 구분도 1편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반 포진은 우리는 많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얘기하기를 살아서 대상포진이 걸리지 않는다면 죽어서도 대상포진이 걸린다고 얘기하는, 관에 가서도 대상포진이 걸린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말 자체는 이미 우리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인류는 포진균을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누구든지 우리가 수두 예방접종을 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는 포진균을 전부 다 갖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누구든지 대상포진을 앓을 수는 있다. 그러나 평생 대상포진을 안 앓고 저 세상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1년에 몇 번, 평생 몇십 분, 어떤 사람은 대상포진을 1년, 2년 앓고 계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대상포진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는 분명히 면역력 저하에 의해서 온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면역력 저하에 의해서 왔는데 1년 동안, 6개월 동안 대상포진이 내 몸에 머무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면역력을 높이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여러분의 몸이 굉장히 약한 상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오늘은 중점적으로 어떻게 몸을 만들어 갈 것인가. 그러니까 몸을 만들어 간다는 게, 치료한다는 것은 병원에서 여러분의 대상포진을 치료해야 될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해야 될 요소가 있거든요. 그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면역력이 저하돼 가지고 대상포진이 왔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알거든요. 그럼 그 면역력을 어떻게 올려줄 것인가가 가장 큰 핵심이죠. 그래서 오늘 저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은 여러분 스스로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면역력은 저하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의 면역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하나하나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어떤 새로운 사례를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매일
3만 보에서 5만 보 정도를 걷는 사람이 대상포진이 오거든요. 우리가 하루에 3만 보면 엄청난 운동량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들이 왜 대상포진이 걸리냐는 얘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대상포진은 과료를 했을 시에, 일과료, 또 그리고 이제 노동적인 과료를 얘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정신적인 과료를 했을 시에 면역력이 저하돼 가지고 대상포진이 온다. 그런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나 제가 얘기했던 식으로 하루에 3만 보에서 5만 보 걷는 사람도 대상포진이 온다. 그것은 즉 운동 과로에 의해서 오는 거거든요. 자, 어떤 제 사례를 보더라 할지라도 정말 건강관리를 철두철미하게 잘하는 부부인데 두 분 다 대상포진을 앓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왔기에 바로 제가 그랬었거든요. 최근에 뭐 스트레스 받을 일이 생겼어요? 뭔 얘기냐? 아니, 그분 입장에서는 정말 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부부가 한 팀이 돼가지고 잘하고 계시는 부부였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대상포진이 왔다고 얘가 얘기를 들은 것 같으면은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즉 이제까지 관리하는 자기 관리했던 시스템 외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왔을 것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새로운 그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생겼냐고 물어보니까 3개월 전에 딸이 이혼을 했대요. 그래서 두 부부가 딸 이혼으로 인해 가지고 너무너무 큰 심적인 스트레스를 받았던 모양이에요. 이제 그랬을 시에 우리 몸은 어떻게 망가지느냐? 불면증이 참 잘 찾아옵니다. 그리고 머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스트레스에 의해서는 불면증과 우울증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굉장히 큰 증상이거든요. 자, 이와 같은 현상이 당신이 살다 보니까 여건이 됐었어. 그러면 이제는 그걸 어떻게 치유할 것인지, 즉 병원에서 해야 될 통증에 대한 치료하고 수포를 치료하는 거, 그죠? 포진을 치료하는 것은 의사의 영역이야.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나 스스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가장 큰 거거든요. 자,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대상포진은 면역력 저하에 의해서 왔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그럼 내 몸이 어떤 형태로든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얘기죠. 많이 써서 저하될 경우도 있겠죠. 몸이 약해져서 저하될 수도 있겠죠. 그죠? 많이 썼다는 것은 정신적으로도 많이 쓸 수도 있고 육체적으로도 많이 쓸 수 있겠죠. 근데 동기부여가 됐다는 얘기야. 면역력이 저하됐다는 내 몸이, 그것은 증명됐거든요. 그러면은 그랬을 시에 내 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역력을 급격하게 올려주는 겁니다. 메가 면역요법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께 쉽게 알아듣게 수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얘기한다. 메가라는 것은 아주 급속하게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메가 면역요법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자, 결론을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일반인들이 한 달 정도 병원에 가서 대상포진 치료를 받을 것 같으면은 지금 제가 권하는 메가 면역요법을 하시는 것 같으면 한 보름이면 충분할 겁니다. 20일 갈 거면은 열흘이면 충분할 거거든요. 2주 갈 것 같으면은 1주만 하도 되거든요.
뭔 얘기냐?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면역력 저하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왔다는 것은 다 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대상포진을 앓고 계시는 분에게 제가 이제 여쭤보고 싶은 것은 하나. 면역력 저하에 의해서 대상포진이 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아. 그런데 당신은 당신의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대상포진 오고 나서 발병하고 나서 어떤 일을 했냐는 얘기죠. 어떤 일을 했다고 가정하자고요. 그러면 그게 여러분의 면역력을 높이는데 어떤 또 큰 역할을 했나는 얘기죠. 원인과 결과가 있는 거거든요. 몸은 정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가는 것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제가 병원의 요소는 빼고 얘기를 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주안점을 두고 해야 될 것은 제가 얘기했던 메가 면역요법이거든요. 메가 면역요법의 가장 핵심은 여러분의 항산화 기능을 최대하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우리 몸에 생성되는 활성산소의 양을 어떻게 하면은 줄일 수 있을 것인가? 리듀스를 할 것인가? 그죠?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이 가장 큰 답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얘기하는 것은 핵심은 그렇습니다. 무조건 종합 영양제는 드셔야 됩니다. 종합 영양제. 종합 영양제. 그리고 비타민 C. 비타민 C는 치료될 때까지 15,000mg에서 20,000mg 정도 복용을 하십시오. 그리고 이와 같은 것을 복용하는 것은 새벽부터 3,000 오전 간식으로 3,000 오후 간식으로 3,000 저녁 식사하기 전에 3,000 그리고 주무시기 전에 5,000 정도 드시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거든요. 왜 비타민C를 그와 같은 식으로 나누어서 드시는 게 좋다고 복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활성산소를 제거하는데 활성산소는 24시간 나오거든요. 그래서 활성산소를 시간 관리해주는 시스템이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자, 제가 종합 비타민 얘기했고, 지금 비타민 C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요즘 오메가3 안 드시는 분 없겠죠? 오메가3 3배, 권장량의 3배를 드십시오. 그리고 셀레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셀레늄. 그 셀레늄이 있다면 셀레늄을 드시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음식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 많이 드시지 않습니까? 게알릭. 그러니까 게알릭이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치료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넣고 있는 마늘의 3배 내지 5배 정도를 사용을 하십시오. 이제 음식에 그렇게 넣어 드시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몸의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복용하고 계시는 항산화제가 있다면은 그 항산화제도 권장량의 3배에서 한 5배 정도 드시더라 할지라도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메가 면역요법입니다. 여러분의 건강의 차원에서 면역력을 극대화시켜 줄 수 있게끔 만들어 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는 것 같으면은 여러분 통증도 훨씬 덜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병원에 가는 시간도 줄어든다고 얘기했죠.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변은 여러분이
변이 혹시나 변비를 가지고 있으면 변비는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변비가 있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던 면역력은 좋아지기 힘듭니다. 왜? 인체는 독소 배출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은 필히 제거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면 별도로 제 폰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메가 비타민 요법으로 통하여 여러분들을 대상포진에 대해서 치료를 갖다가 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장 큰 핵심은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입니다. 획일적인 것은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의 방금 얘기했던 메가 면역요법을 어떤 식으로 적용하는 것이 극대화될 수 있느냐는 여러분 스스로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 제가 대상포진에 대하여 1편과 2편으로 나눠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1편은 나는 왜 대상포진을 1년 이상 앓고 있지? 오늘 2편은 나는 대상포진을 내 자신이 어떻게 관리해야 하지? 이제 스스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왜? 면역력의 요법에서. 그래서 여러분의 면역력을 극대화하는 것 같으면 대상포진은 빨리 저 세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와 같은 것을 만들어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 편을 통해서 얘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의 강의가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합니다.